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방열린고시학원에서 영양사 영양교육 담당하는 이승훈입니다. 예비 영양사 선생님들도 뵙게 돼서 아주 반갑습니다. 자, 과목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첫 시간이니까 지금 영양교육 과목에 대한 간단한 소개하고 그 다음에 공부 방법 몇 가지만 딱 말씀을 드리고 수업 방식 말씀드리고 1페이지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우선 학교에서 다 배우셔서 아시겠지만 영양교육은 그 영양사 과목 중에서 상당히 좀 문과 쪽에 치우쳐 있는 과목이어서 아주 옛날에는 식용과가 이렇게 문과 이과 구분이 없었던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이과 쪽 계열이다 보니까 어렵지 않은 과목인데도 불구하고 영양교육을 상당히 좀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간단하게 과목 소개를 먼저 하고 공부 방식 말씀드리고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양교육은 일단 쉬워요. 되게 쉬워서 점수를 올리는 과목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아서 61번부터 74번까지 1교시에 딱 14문제가 출제가 되는 비중이 적은 과목인데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쉬운 부분을 확실하게 확보하고 넘어가야 나의 기본적인 점수, 평균 점수가 올라가는 거니까 일단은 쉽지만 쉬운 만큼 확실히 점수를 확보하고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영양교육은 다른 과목들도 그런 과목들이 있죠. 식품미생물학이라든지 식품위생학이라든지 미생물학에 위생학에 영양자가 붙은 겁니다. 영양교육도 마찬가지 베이스는 교육학이고 그 교육학의 영양에 특화시킨 교육학 부분을 뽑아가지고 알기 쉽게 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교육학의 기본 이론이 조금 들어가 있고 사실 그게 주죠. 그렇게 해서 영양과 관련된 교육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최근 5년 동안은 기출문제들이 다 이제 공개가 되어서 그래서 이제 혼란스러운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 정답과 문제를 이제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그 이전에는 뭐 아시다시피 비공개였으니까 기억력에 의존한 그런 좀 불완전한 문제들도 있고 한데 지금은 공부하기가 아주 쉬워졌고요. 수업 양식은 일단 이론 파트를 하고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 챕터별로 예상 문제, 기출 문제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챕터별로 이론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챕터에 해당하는 문제 풀고 다시 다음 챕터 이론하고 문제 풀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방법은 다른 거 아니고요. 용어.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식품학이나 영양학이나 식품화학이나 생화학이나 생리학이나 이런 이과 쪽 베이스 과목들은 많이 좀 이렇게 익숙한 그런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쪽은 문과 쪽 성향이 굉장히 높은 과목이다 보니까 용어가 낯선 것들이 되게 많고 문제나 그 문제에 주어지는 보기들 자체가 이제 상당히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용어의 개념 요거를 제가 반복해서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쉽다고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쉬운 것도 사실 문제를 좀 알아먹어야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쉬운 거지 수학 문제처럼 아니면 뭐 우리 생화학이나 영양학이나 이런 데서 효소 이름 외워가지고 딱 문제를 보고 딱딱딱 정답을 골라내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문제를 좀 읽고서는 그 문항을 이해한 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선택지, 보기들 중에서 답을 찾아내야 되는 거니까 개념을 숙지하지 않으면 그 용어의 정의를 확실하게 알지 않으면 어려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용어의 정의, 용어의 개념, 그 다음에 이제 나아가서 요즘 많이 나오는 문해력, 문장을 이해하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설명을 해드리고 진도를 나갈 거예요. 이거는 이제 반복해서 읽으면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수업 중에도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1시간 수업하고 그러니까 한 주 수업하고 그 다음 주 수업할 적에는 앞에 부분들 전부 제가 이제 짤막하게 요점만 리뷰를 하고 진도를 계속 이어서 나갈 거기 때문에
따로 집에 가서 뭐 예습 복습을 한다거나 그러지 않으셔도 수업 중에 여러 번 반복이 되어서 슬며시 이제 외워지는 그런 효과를 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 노란색으로 합시다. 이 문해도 좋고 개념의 숙지도 좋고 다 좋은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사실은 영양교육을 하는, 영양교육 공부를 하는 핵심 키워드예요. 무슨 소리냐면 내가 이 영양교육을 하는 영양사다, 상담 영양사다, 내가 담당 영양사다라고 감정이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매년 이제 합격 후기들 보시면은 도움이 됐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합격자분들이 빙의 돼서, 내가 영양사에 빙의 돼서, 아직은 아니지만 빙의 돼서 문장을 읽으면 문제가 확실하게 좀 더 빠르게 분명하게 이해가 됩니다. 영양교육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피교육자 입장에서 하는 공부가 아니라 이 영양교육은 다분히 내가 이제 상담자의 입장에서 학생이면 학생, 직장이면 직장인, 아니면 병원이라면 병원에서 환자나 보호자들에게 내가 어떻게 영양교육을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생각하시면 아주 쉬워요. 내가 영양사다, 내가 상담을 하는 영양사니까 내 위주로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입장에서 공부를 하면 쉽다라는 겁니다. 입장. 그래서 감정이입.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카페. 영양만점, 위생만점 카페 아시죠? 예, 영양만점, 위생만점 카페에 네이버 쓰자 써. 이 카페를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제가 들어가서 게시판을 보기 때문에 보다가 안 되는 거, 공부하다가 안 되는 거, 문제 풀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올려주시면은 제가 이제 아침에 나이 먹으니까 새벽잠이 없어져가지고 되게 일찍 일어나거든요. 이제 3시, 4시 막 이때 일어나가지고 게시판 한 바퀴 삥 돌고선 일과를 시작하기 때문에 밤 12시에 올리건 새벽 2시에 올리건 낮 12시에 올리건 간에 아침 6시 이전에는 답변이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시면 피드백이 굉장히 원활하니까 그것만 잘 이용을 하시면 공부하시는데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익숙하지 않은 용어, 그 다음에 감정이입, 그 두 가지, 그 다음에 카페. 그러면 끝납니다. 반복은 제가 해드릴 거니까 계속 필기하고 여러 번 듣고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익숙지 않은 용어가 나오더라도 이거 쉬운 거니까 반복해서 보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장 1페이지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영양교육의 개요, 영양교육 1번 나와 있는데 요거는 딴 거 없습니다. 여기서는 순서 첫 줄에 나와 있다시피 뭐다? 지식을 활용해서 태도로 변용하고 바꾸고 그 다음에 스스로 행동에 옮기도록. 그게 뭐냐면 KAB예요. 세로로 쓸 걸 그랬나? K 다음에 behavior. 그래서 KAB인데 일단 뭘 알아야 써먹겠죠. 교육을 통해서 지식을 얻게 되는 거고 그 지식을 활용하는 겁니다. 뭘 알아야 그 태도가 바뀌는 거죠. 애티튜드가 바뀌고 그 태도는 뭐냐면 어떤 마인드 자체가 좀 바뀌어가지고 바람직한 식행동으로. 근데 영양교육이 영양자가 붙은 교육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반적인 교육이라는 게 일반적인 교육학에서도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결국엔 행동의 변화를 목적으로 한다. 행동의 변화를 목표로 하는 게 바로 교육이다. 영양교육은 뭐다? 바람직한 식행동이겠죠. 그 식행동은.
그게 이제 첫 번째 나와 있는 핵심 주제입니다. 영양교육의 주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목적과 목표 나와 있는데, 목적이 목표와 조금 다른 의미예요. 목적은 그런 거죠. 성인 비만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 그래서 성인 비만율이 조사를 해보니까 뭐 한 35%, 40%에 막 육박한다는 거죠. 성인 여성보다 성인 남성이 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목적은 뭐다? 성인 비만율을 낮추자. 그게 목표예요. 목적이에요. 목적. 목표는 뭐다? 현재 40%에 해당되는 성인 비만율을 2025년까지 35%로 낮추자. 뭐다? 목표는 좀 더 구체적인 거. 스페시픽한 거. 그 내용에 대해 해당하는 문제가 작년에 출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 뒤에 이제 우리 문제에 있으니까 거기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교재에는 목적. 이 목적은 뭐다? 우리가 계속 감정이입하라 그랬으니까 전문가적인 조언을 해주는 거죠. 먹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진심이랄까, 아니면 먹는 거에 뭐 목을 맸달까, 아무튼 TV만 틀었다 하면은 먹는 거, 아니면 요리하는 거, 아니면 혼자 살면서 먹는 거, 아니면 어디 찾아다니면서 먹는 거, 아니면 외국 가서 먹는 거, 아니면 거의 한 70%가 먹는 프로 같아요. 이상한 사회 현상이 되어버렸는데, 거의 다 먹는 거거든요. 먹는 게 굉장히 진지하단 말이지. 근데 우리는 뭐 3년이고 4년이고 아무튼 대학에서 전문 교육을 받으면서 먹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일반인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민간인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우리는 전문가니까. 일반 사람들은 TV에 나오는 거, 인터넷 쓰는 거 그냥 필터링 없이 그냥 막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배운 게 없으니까, 체계적으로. 우리는 성분서부터, 화학적인 성분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탄단지 5대0에서 6대0에서 다 하고, 얘네들이 뱃속에서 어떻게 돌아다니, 생리학이랑 생화학이랑 영양학, 식품화학 같은 걸 통해가지고 아주 구조적으로, 아주 체계적으로, 전문적으로 배우는데, 물론 배웠다고 우리가 다 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안 배운 사람들보다는 굉장히 우리가 전문적인 수준에 있으니까, 뭐다? 전문가적인 조언을 우리가 감정이입해서 조언 플러스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게 바로 그 목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잘 먹도록. 많이 먹는 게 좋은 게 아니고, 비싼 거 먹는 게 좋은 게 아니고, 고기만 먹는 게 좋은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골고루 생애 주기 또는 영양 상태, 이런 상황에 맞춰가지고 잘 먹도록 도와주는 거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다? 목적에 보시면은, 바람직한 식생활을 하게 유도함으로써 영양 상태를 개선하고, 안 좋은 영양 상태가 있다면 영양 상태를 개선, 증진. 그죠? 그래서 결국은 건강을 유지하도록. 자, 2023년도에 출제가 된 게 바로 이 파트예요. 영양교육의 목표. 옆에 있는 숫자는 바로 작년에 출제됐다는 내용이죠. 가장 최근 시험에 나온 겁니다. 목표는 목적과 다르다고 했죠. 목표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뭐라고? 구체적인 단계가 목표예요. 그래서 목표와 목적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목적이 좀 더 포괄적인 그런 고울이라면, 목표는 디테일한 구체적인 수치가 들어가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수치가 들어갔다 그러면 이건 목표다. 몇 퍼센트까지 늘리겠다, 줄이겠다, 이런 목표다. 그 목표를 구성하는 그 중심은 뭐다? 지식, 태도, 행동의 개선. 교육학의 목표가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걸어졌잖아요. 행동의 변화. 나오죠. 특히 행동 변화가 가장 중심이다. 궁극적인 가장 중요한 그런 목표는 행동 변화다. 그래서 그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한쪽 가로 3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바람직한 식생활을 영위하게 된다. 대상자의 영양 상태가 개선이 된다. 질병 예방이 되고, 그쵸? 먹는 것과 질병과 관련이 있으니까,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 영양 실조라든지 잘 못 먹게 되면 면역력이 약해져서 각종 질병에 노출이 되었을 적에 잘 걸릴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건강 증진, 나아가서 전 국민의 건강 증진에 다 기여가 되는. 건강해지면 어떻게 되죠? 사회적인 의료 비용, 건강보호 비용 이런 게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죠.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돌아다니다 보면 동네마다 이게 보려고 하니까 자꾸 보이는 거죠. 동네마다 공터나 놀이터나 이런데 성인들을 위한 운동기구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뭐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되게 많잖아요. 뭐 거꾸로 매달리는 것도 있고 되게 많은데 틈만 있으면 다 있더라고요. 아침에 나가서 산책이나 운동 나가가지고 보면 또 다들 하고 있어요. 또 빈자리 없이 거의 비와도 막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막 그런데 그게 뭐냐면 이제 결국은 건강해지면 병원에 덜 가게 되고 병원에 덜 가게 되면 건강보험 비용이 낮아지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출하는 보험료 부담이 낮아질 수가 있는 거죠. 뭐다 그게 국민복지 향상에 기여가 되는 그런 내용이다. 만약에 영양교육 목표 달성을 통한 의의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런 문제가 나왔다면 바람직한 거, 좋은 거, 당연한 거 고르시면 됩니다. 나쁜 내용 하나도 없으니까. 예전에는 이 영양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옛날이라고 하면 이제 7, 80년대 이때까지는 비만율도 높지 않았고 성인 비만율도 높지 않았고 아동 비만율 당연히 높지 않았고 뚱뚱한 아이들이 없었어요. 제가 어릴 적에는. 정규예어에 막 뚱뚱한 데니까 막 1명, 2명 막 그 정도 이전 시절이 있었는데 거의 이제 80년대 중반 이후부터 패스트푸드점 이런 거 막 들어오고 식생활이 바뀌고 이제 경제 수준이 올라가면서 잘 먹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먹는 것보다 운동량이 적어지니까 비만 플러스 고혈압 플러스 당뇨 이런 환자들이 되게 많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영양교육의 필요성은 사회적인 변화 이걸 되게 수반해서 예전에는 중요하지가 않았어요. 일례로 섬유질만 해도 다이어트리 파이버, 섬유질, 식이섬유만 해도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는 섬유질에 대해서 공부를 안 했어요. 그냥 소화가 안 되는 거, 먹으면 똥 되는 거 그리고 넘어갔었어요. 진짜로. 그랬는데 최근에는 섬유질의 기능성이 되게 많이 중요시 돼서 저도 학교에서 수업할 적에 섬유질만 나오면 그냥 막 침을 막 쫙 뿜어대면서 무지개를 막 피워가면서 섬유질의 중요성, 기능성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는데 그게 이제 바뀐 거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다? 예전에는 없었던 직종이 생겼잖아요. 영양교사가. 그전에는 급식교사, 학교 영양사 이렇게 불렀는데 영양교사가 생겨서 정교사죠. 그래가지고 영양교육이 되게 중요하게 특히 이게 학교니까 성장기 아이들의 영양교육이 되게 중요하다. 중요성이 많이 대두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한쪽 가로 4번에 있는 과정을 보시면 일단 영양교육은 영양 상태가 취약한 집단을 있다면 찾아내서 이들의 영양 문제나 요구는 뭐냐? 필요성 말하는 거예요. 필요성. 요구 진단, 요구 파악, 요구도 이런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요구는 필요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어색한 용어라든지 많이 쓰지 않는 용어들이 나와가지고 문제를 읽을 적에 조금 좀 어색하게 한다든지 이해를 빨리 안 되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어서 요구 파악, 요구도 이러면 얼마나 영양교육이 필요한 사람이냐를 묻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영양 문제가 있으면 어떤 영양교육이 필요한지 전반적인 영양 불균형이다 하면 균형 잡힌 영양이 필요하겠죠. 그런 것들이 요구도 또는 병원에서 당뇨 환자가 입원을 했다.
그럼 어떻게 전반적으로 칼로리 조절을 좀 해줘야 되고 당뇨식계의 또 기본은 또 살짝 저염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것도 들어가고 신장질환자다. 그러면 굉장히 좀 철저한 영양관리가 들어가요. 그게 다 요구도다. 얼마나 이 사람에게 이러한 교육이, 이러한 식단이 필요한 거냐. 병원에서야 우리가 해다가 식사를 차려다 드리니까 상관이 없지만 한부모 가정이다. 아니면은 뭐 혼자 사는 어르신이다. 뭐 이러면은 굉장히 불균형한 영양이 필요할 테니까 그 개인에 맞춰서 그 집단에 맞춰가지고 딱 그 취약한 집단의 요구도를 파악을 해가지고 필요성을 파악을 해가지고 교육을 해야 된다. 그리고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 병원 얘기를 자꾸 하는데 환자식만 해도 그렇잖아요. 수술 후에 어떻게 미음서부터 시작해서 죽, 연식,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일반식으로 가니까 체계를 세워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막 이런 걸 들먹이면서 막 우리가 하는 전문 지식을 막 쏟아내면은 좋아하지 않겠죠. 알아듣지도 못할 테니까. 그럼 어떡하겠어? 그러면 이제 알기 쉽게. 특히나 이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영양소보다는 식품 종류로 교육을 하면 훨씬 좋겠죠. 그걸 이제 반복해야 된다. 거기 줄 쳐주세요. 반영, 반복, 실행, 효과 증대.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서 영양교육이 왜 필요하냐. 그 밑에 한쪽 가로로 1, 2, 3, 4, 5가 나와 있어. 이 5가지가 영양교육의 필요성이에요. 여기서 이제 세부적으로 막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필요가 없는 게 읽어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전문 지식을 많이 배웠으니까 이 영양학에 대한, 영양교육에 대한 어떤 마인드가 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큰 제목들 일단 표시를 하시고 왜 영양교육이 필요하냐. 첫 번째는 인구가 변했어. 그걸 조금 어렵게 조금 전문적으로 인구 사회학적 변화. 사회라는 게 별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모여있으면 사회입니다. 직장, 가족, 그 다음에 커뮤니티, 동네 이런 것들이 다 사회잖아요. 인구 구조가 바뀌었어. 저출산 고령화. 그래서 아이들보다 이제 노인들이 더 많아진 그런 세상이 됐는데 일단 고령화가 되니까 아이들은 잘 먹고 잘 뛰면 되는데 노인분들은 또 그렇지가 않아서 잘 먹어도 아플 수가 있으니까 건강 수명을 증가시키기 위한 영양교육. 평균 수명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은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평균 수명 말고 이거 건강 수명이라는 개념을 하나 거기 적어주시면 좋아요. 평균 수명과 건강 수명이 좀 달라요. 이게 중요하다. 건강 수명은 뭐냐?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 살아있는 기간을 말하는 거라면 목숨을 유지하는 기간을 말하는 거면 건강 수명은 그거보다 좀 더 활동을 하면서 식사를 내가 스스로 차려 먹으면서 화장실, 몸 씻기, 옷 갈아입기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는 수명. 그러니까 누워서 자리 보존해가지고 이렇게 그게 아니라 일반적인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수명을 건강 수명이라고 해요. 그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연애사 과목에는 없지만 이제 유생사 과목인 공중보건학 이런 데 들어가면은 그게 있어요. 이제 평균 수명 말고 건강 수명을 늘리자. 평균 수명은 80 넘어갔지만 건강 수명은 아직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거든요. 76세, 74세 이래요.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튼 그렇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식생활이 사회화됐어. 식생활이 사회화됐다는 무슨 소리야? 이게 이제 식생활의 패턴이, 식생활의 유형이 바뀌어버렸어요.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간편식 이런 말 나와. 이건 써야 되는 거구나. 자, 식생활의 패턴이 바뀌었어. 주부의 취업, 새로운 얘기도 아니지만 아무튼. 그 다음에 가족 구성원들이 전부 다 영양학에 대한 지식을, 식품에 대한 지식을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식생활의 사회는 거기 써주세요. 간편식 같은 게 되게 많아졌고 외식의 비율이 높아졌고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아졌다고 하죠. 그게 이제 사회상의 변화가 되는 거죠. 또 이거 알죠? 들어보신 적 있죠? 홈 밀 리플레이스먼트. 지금은 좀 일반화된 건데 사실 이게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았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편의점이나 상점에서 사다가 포장만 뜯거나 렌즈만 살짝 돌리면 바로 먹을 수 있는 그런 푸드 형태, 식품의 형태를 홈밀 리플레이스먼트 HMR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영양교육도 필요하다. 왜? 편의점에서 파는 도시락, 뭐 욕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외식, 간편식 이런 것들이 우리 가족에 맞춰서 내 건강 상태에 맞춰서 또는 굉장히 건강한 식사라고 볼 수 있냐 하면 또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으니까 뭘 좀 알고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양교육에는 그것도 되게 중요하게 들어가요. 영양 성분 표시 읽는 법. 그것도 오해하고 잘못 읽고 안 읽고 뭐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으니까 실제로 작년에 영양 성분 표시 식품에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그대로 복사돼서 시험 문제 나왔어요. 우리 좀 이따 풀어볼 겁니다. 그 다음에 식문화가 변화된 게, 뭐, 그렇죠. 핵가족화, 1인 가구, 식생활의 가치관. 1인 가구는 영양불량의 위험이 있다. 핵가족이 왜 관련이 있냐 하면은, 영양교육, 식사교육, 예절교육 같은 것들이 예전에 대가족화에 돼 있는 그런 가족에서는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이 좀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빠져버리고, 저녁 식사 이런 것들은 가족의 소소한 매일매일의 이벤트라고 볼 수 있는데 1인 가족이나 핵가족 이런 건 다 시간대가 다르니까 혼자 먹고 막 이런 경우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면 속도도 빨라지고 많이 먹게 되고 편식을 해도 누가 아무 소리 안 하고 막 이렇게 돼서 영양 불균형이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다 이해가 되는 내용들이니까 인구 사회학적 변화가 이런 게 있구나. 대충 먹게 되는 면이 많아요. 그래서 뭐라도 좀 알면 잘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아니, 우린 또 같은 전공을 한 사람들이니까 우리만 해도 사실은 뭐 편의점에서 뭘 사 먹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외식을 하거나 그래도 속으로 그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먹으면 오늘 단백질 비율이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오늘 염분 섭취가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나만 이런 생각하나? 아니,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일반인들은 아예 모른단 말이지. 그리고 이제 요즘은 TV나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막 그냥 막 보여지는 내용들이 한쪽 영양소에 너무 막 치우친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서 균형 잡힌 내지는 올바른 식생활 내지는 건강 식생활 이런 것들이 개념이 많이 좀 부족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게 이제 인구 사회학적인 변화, 인구 구조의 변화인데 두 번째는 질병 구조.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긴 하죠. 이 영양 불균형이라든지 영양 교육의 부재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피해일 수가 있으니까 식생활과 관련된 만성 질환. 만성 질환이 뭐죠? 다른 말로 퇴행성 질환이라고도 해요. 예전에 성인병이라고 했는데 뭐 한 20, 30년 전부터 성인병이 아니잖아요. 아이들도 걸릴 수 있고. 한 30년 넘은 것 같아요. 동네에 제가 대학원 다닐 적에 동네에 있는 보건소에서 이제 당뇨 캠프, 당뇨 걷기 대회, 뭐 이 지역사회 이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러면 이제 막 아이들이 와가지고 이제 당뇨 걷기 대회 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요? 이제 건강검진하고 신체 계측하고 그러면 이제 뭐 고혈압 많고 비만 더 많고 막 많거든요. 퇴행성 질환 또는 비감염성 질환이라고도 해요.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성인병, 퇴행성 질환, 만성 질환, 비감염성 질환. 이게 예전에는 성인병이라고 불렀었던 거. 그러나 요즘에는 아이들도 있으니까 더 이상 성인병 이런 말은 안 부릅니다. 이게 이제 비만, 당뇨, 고혈압,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보는 것들.
영양교육을 실시해서 잘 먹게 되고 균형 잡게 먹게 되면 일단 비만, 당뇨 이런 간단하지는 않지만 이런 질환들은 잡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보 전달 방법이 바뀌었어. 그래서 요즘은 정보의 홍수. 난리도 아니죠. 잘못된 정보, 부정확한 정보들이 막 쏟아지는데 우리가 그걸 좀 잡아줘야 되는데 뭘로? 영양교육을 통해서. 왜곡된 정보. 식생활과 식품 선택에 대한 올바른 정보. 이걸 구분할 수 있도록. 옳은 정보라고 하더라도 그게 다 맞는 건 아니잖아요. 바로 어저껜가 그저껜가 저는 안 봤는데 TV를 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 양파 껍질을 잘 씻어서 그 노란 겉껍질 있잖아요. 그걸 잘 씻어가지고 말려가지고 그거를 뭐 갈아서 음식에도 넣고 또 어디에서는 주는 데도 넣고 끓여가지고 그걸 물을 먹고 그 10년 더 된 내용이거든요. 기능성이 있죠. 양파 겉껍질에 퀘르세틴인가? 예, 말초혈관을 튼튼하게 해주는, 혈압을 낮춰주는. 근데 그거를 물을 내가지고, 즙을 내가지고, 또는 끓여가지고, 아니면 가루를 내가지고 모두에게 다 맞지 않을 수도 있다. 내가 저혈압이면 혈압을 낮춰주는 식품이 좋은가? 아니죠. 옳은 정보라고 하더라도 전부 다에게 맞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처럼 여러분들처럼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라이센스를 취득해가지고 교육을 해주면 뭐다? 좋겠다. 올바른 정보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해줄 수가 있겠다. 되게 많아요, 뭐. 아유, 예를 들자면, 뭐 석 달 예를 들 수도 있어. 질문들을 이제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이 하는 거예요. 뭐 치맥의 저주 막 이래가지고 치킨이랑 맥주가 상극이라고 먹으면 큰일 난다는 거야. 왜? 맛있는데 안 좋대. 치킨에 기름이 많고 뭐 맥주에 알코올이 많고 막 이론적인 베이스가 막 있는 것 같은 그런 용어를 써가지고 인터넷 기사나 뭐 뉴스나 막 나오. 근데 그게 다 모두에게 나쁜 건 아니란 말이죠. 또 그 황당한 거 그것도 있어요. 아침에 모닝롤 있잖아요. 모닝빵하고 오렌지 주스를 아침에 쓰면 안 된대. 안 된대. 소화불량이 오고 또 뭐라더라? 아무튼 안 좋대. 그래가지고 읽어봤더니 뭐냐면 모닝빵은 탄수화물이고, 그죠? 빵은 탄수화물 식품이고 오렌지 주스는 오렌지가 100%니까 산성이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 두 개를 같이 먹으면 소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리고 뭐지? 그 탄수화물이 꼭꼭 씹어가지고 치매에 있는 우리 타액의 푸티알레린, 아밀레이즈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저기를 해야 되는데 오렌지 주스랑 같이 마셔버리면 소화 불량이 온다는 거예요. 아, 위와 장이 없는 사람인가? 왜 탄수화물을 왜 입에서만 소화를 시켜야 되지? 뭐 아무튼 그러니까 전문 용어를 슬쩍슬쩍 섞어가지고 깊이 없는 그런 저기들이 되게 많이 나온다는 거죠. 아니 예를 들면 되게 근데 제일 잘 속는 게 식용과 학생들이 제일 많이 속아. 들어봤던 용어들이거든. 아 이게 이런 거에서 막 이러고 속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옥석을 가려내는 나의 어떤 그 전공의 자존심, 자긍심을 가지고 이게 맞는 기사야? 맞는 포스팅이야? 확실하게 책을 찾아보거나 알아봐가지고 왜 우리는 배웠으니까. 그래야 영양교육을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제대로 할 수 있겠다 이거죠. 되게 많아요. 뭐 가짜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다음에 식품 산업이 바뀌었어. 식생활 환경이 바뀌었어. 예전에는 집에서 다 해먹고 외식을 많이 안 하고 특히 이제 정크푸드라든지 패스트푸드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 이런 것들이 막 많이 쏟아져 들어온 거죠. 저 고등학교 때 피자헛이 처음 들어왔나 그랬으니까 되게 오래됐구나. 개인적으로는 엊그제 같은데 아무튼 되게 오래된 거죠. 아무튼 그런 것들이 막 바뀌어가지고 이것도 역시 지식이 있어야, 정보 말고 지식이 있어야지 선택을 잘 할 수가 있다.
올바른 식품 선택을 할 수가 있다. 영양 표시를 제대로 읽어야 된다. 물론 영양 표시가 100% 정직하게 확실하게 되어 있는지도 사실 의문이긴 하지만, 그래 문과 쪽 과목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배운 이 식용과 교육은 한 65% 이상은 이과 쪽이잖아요. 그러면 칼로리 바가 있는데 이게 100칼로리라는 거야. 먹어보면 되게 맛있고 든든한 것 같은데 정말 100칼로리라고? 뭐 저는 해봤어요. 실험실에서. 뭐 새우깡 같은 거. 거기 뒤에 보면 식품 표시 보면은 지방의 함량이 뭐 6%인가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제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이랑 같이 분석을 했는데, 근데 실제로 분석을 해보면 10%에서 11%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차치하고, 그래도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일정한 그런 그 분석치에 따라서 나왔으니까 그거를 제대로 잘 읽는 그런 것들. 캔커피라고 하더라도 카페인 함량이 다 다르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들. 그 다음에 국제화된 외식 사업, 배달 또는 외식을 하러 나가면 세계 각국의 요리를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죠. 우리가 잘 모르는 식품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스마트하게 선택하려면 교육이 필요하다. 다섯 번째는 뭐다? 국가 영양의 정책. 거창하게 나갔지만 결국에는 국민 건강 증진. 먹는 것이 굉장히 큰 비율을 차지한다. 국민 건강 증진법이라고 시험에 나왔었어요. 만들어진 게 95년이에요. 이때부터 어떻게 여기서 뭘 했냐? 질병을 예방하는 영양교육이 필요하다 라고 명시를 했어요. 제정은 법을 만든 해라는 뜻입니다. 제정은. 개정은 법을 고친, 업데이트한. 그래서 개정은 가장 최근의 날짜들이 나오는 것들이고, 제정은 이 법이 최초 만들어진 해를. 요거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뒤에 이제 쫙 묶어가지고 영양 관련, 영양교육 관련 법령들을 쭉 묶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연도를 구체적으로 외우는 것보다는 외울 게 좀 많어. 순서. 어떤 게 가장 최근에 만들어졌느냐, 어떤 게 가장 최초에 만들어진 거냐, 그 정도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쉬어가는 과목. 마음을 편하게 먹고, 전공 과목도 되게 복잡한 거 많고 외울 거 됐다 많은데, 어려운 거 많은데 좀 쉬어가는 그런 파트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보건소 영양사업, 이것도 출제가 됐어요. 뭐? 영양 플러스 사업. 이게 중요하잖아요. 최근에 4, 5년 사이에 출제가 많이 됐었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할 거예요.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영양사업. 대상을 찾아야 돼요. 영유아, 임산부, 수유부 중에서 영양이 취약한데, 거기다가 벌이도 좀 시원찮아서 생활수준이 좀 낮아.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어떻게 하냐? 식품을 제공을 해요. 식품 꾸러미가 있어. 한 5가지인가. 식품을 제공하고, 이게 끝이 아니라 교육도 같이 실행을 해요. 이게 중요해요. 이 파트가. 음식만 주는 게 아니라 교육도 같이 한다는 거. 그래서 영양 플러스 사업의 대상, 그 다음에 하는 일, 식품 제공 플러스 교육까지 한다는 거. 어디? 보건소에서. 지역사회 영양사업이다. 대표적인. 보건소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지역사회의 건강을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전공과 관련 있는 영양교육과 관련 있는 게 바로 영양 플러스 사업이다. 요거 하고, 학교 영양교육 끝. 아까 영양교육 사업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2008년에 최초 배치를 시작을 했어요. 이때 이제 그 학교에서 수업을 하다가 화학 교수님하고 막 얘기를 할 저기가 있었는데 되게 막 그런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국영수는 선생님이 워낙에 많이 뽑았으니까. 근데 화학 생물이라든지 이쪽 선생님 티오를 많이 뺏어갔다는 영양교사가 확 생겨버리면서 그래가지고 경쟁률이 더 높아졌다. 이렇게 이제 한탄을 하셨었는데 그게 뭐다? 학교 영양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2008년에 영양교사를 이제 만들고 배치를 했다. 어디? 학교급식법 제7조. 법규도 하시잖아요, 우리 영양사 과목 중에. 학교급식법에 영양교사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다. 법령과 그 관련 내용을 간단하게 알아두셔야 문제 풀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영양관리가 관심이 되게 높아졌다. 왜? 아동 비만율이 되게 높아져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짜 80년대까지만 해도 뚱뚱한 초등학생들이 없었단 말이죠. 근데 최근에 어떤 통계에는 반 아이들의 30% 이상이 이제 과체중 이상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 나와 있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이 법 이름이에요. 좀 길지만. 여기서 뭘 이야기를 했냐 하면 유해식품 판매를 하면 안 된다. 어디? 학교 주변 200m 이내에서는 뭐다? 유해식품을 팔 수 없다. 못한다. 이게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이걸 뭐라고 한다? 이 구역을 어린이 식품 안전 보호 구역. 되게 기네. 근데 할 수 없다. 이거 써주세요. 시험에 나옵니다. 이거를 뭐라? 그린 푸드 존이라고. 초등학교 정문, 교문 옆에 막 붙어 있어요. 이 그린 푸드 존을 설정한 그린 푸드 존은 학교 주변 200m 안에는 유해식품을 못 판다. 이거를 규정한 법은 뭐다? 여기 나와 있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이다. 어린이 급식 지원 센터 이런 것도 있죠. 어급센이라고 우리 줄여서 얘기하는 거. 어급센은 뭐죠? 어린이 어린이집, 그 다음에 지역 아동센터 이런. 근데 소규모 급식센터들은 각 급식센터마다 전부 다 영양사를 둘 수가 없으니까 영양, 위생, 안전 이런 것들을 이제 묶어가지고 돌봐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합니다. 이거 마지막에 국민영양관리법. 요게 언제 만들어졌냐면 2010년에 만들어졌어요. 최초로. 법 이름 중에서 영양이 들어간 최초의 법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잘 나와요. 영양 쪽에서는 이 법이 되게 의미가 크니까. 식품위생법은 위생에 치중된 거지 영양 쪽에 치중된 건 아니거든요. 식품위생법은 62년도예요. 좀 됐죠. 근데 아무튼 국민영양관리법은 영양이 특화된 영양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최초의 법이다. 그게 잘 나온다. 5가지. 영양교육이 왜 필요하냐? 요 5가지다. 세부적인 것들은 뭐 어렵지 않으니까 제가 써드린 요 몇 가지만 적어주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거고,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하니까. 최근에 2번 이상 출제가 됐어요. 그 다음에 영양교육은 왜 어렵냐? 이것도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 쉬운데 당해보지 않으면 또 몰라요. 이게 학교에서 공부한 거하고 또 달라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상담 영양사예요. 상담 영양사. 병원에 이렇게 따로 있지만 학교에 대해서는 식단도 짜고 상담도 해줘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포스터도 만들어 붙여야 되고 뭐 다 해야 되죠. 직장에서도 산업체 영양사도 마찬가지 식단 짜고 발주 검수 뭐 다 해야 되지만 직원들이 물어본단 말이죠. 왜?
영양학을 전공한 건 그 회사에 나 하나니까. 그럼 물어봐. 수시로 물어봐요. 아니, 모르니까. 물어보기 좋잖아요. 영양사가 있으니까. 전화해요. 아니, 오늘 나온 된장국이 몇 칼로리야? 뭐, 그럼, 몰라. 내가 그렇게 맨날 외고 있어. 된장국에 두부를 많이 먹었는지, 이 사람이 국물까지 다 쪽쪽 마셨는지, 건더기 다 남겼는지, 모르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몰라? 괜찮아.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어마운트라도 러프하게 알려줘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영양교육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그거예요. 대상이 단일하지 않고 획일적이지 않아. 그러니까 말이 어려운데 대상이 다양해. 산업체라면 성인 남녀일 것이고, 학교라면 초등학교라면 초등학생일 거고, 중고등학교라면 사춘기 아이들일 거고, 다 다르죠. 어린이집도 다를 거고, 특히 병원은 굉장히 다양할 거고. 그래서 그 다양한 집단의 영양 상태라든지 다양한 집단의 영양 문제를 파악을 해야죠. 내가 교육을 할 집단이 어떤 집단인지.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눈높이. 어린이집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양소로 설명하면 되겠어요? 아니죠. 당근을 먹으면 이렇게 좋아요. 뭘 먹으면 이렇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식품으로 해야 되겠죠. 경로당. 제가 경로당에 영양교육을 했었어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뢰가 들어와가지고, 분당 지역에, 분당구에만 있는, 그 아파트 단지에만 있는 36개의 경로당을 쫙 일주일 동안 돌면서 1시간씩 영양교육을 하려는 거지. 그러면 경로당이면 대상 파악이 어떻게 되냐? 다 어르신들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 정도 폰트의 교재는 안 돼요. 안 돼. 보지도 않아. 글자 크기를 한 25에서 30 정도는 써야 돼요. 한글 기준으로. 그러니까 A4지 하나에 몇 글자 안 들어가요. 설명할 거야? 아니, 키워드만 딱딱 적어 놓고 나눠드리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렵게 하면 그냥 나가시죠. 그냥 나가.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초등학생하고 경로당 어르신들하고 비슷한 게 뭐냐면, 집중력의 어떤 유지 시간이 좀 비슷해요. 한 10분, 15분이면 막 나가시고 막 방 닦고 있고 막 그러고 막 얘기하시고 막 이러는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보다, 눈높이, 지식 수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해야 되는 게 그거다. 그 다음에 마지막 줄이 그 중요해요. 식생활의 균형, 기호. 특히 균형. 기호. 식성 있죠, 식성. 이거 굉장히 고집스럽고 굉장히 뭐라고 하냐면 완고해서 성격 같아요, 성격. 이 식습관이나 식성은 거의 성격 같아서 이거. 굉장히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다음 페이지 첫 줄에 있죠. 식습관이 보수적이어서. 개선, 무척은 뭐야?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평생 못 바꿔. 제가 종합병원에서 임상을 한 8년 정도 연사로 있었는데, 특히 이제 연세가 많을수록에 이거 안 돼. 식습관 안 돼. 머리로는 아는데 막 강당에 모아놓고 환자 보호자 다 모아놓고 막 교육을 하고, 특히 당뇨 교육은 강당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막 1시간씩 하는데 다 알아듣고 다 좋대. 막 웃으면서 내가 박사야. 내가 당신이 교육 면에서 나는 당뇨가 30년 차야. 막 이러면 뭐 할 말이 없어. 근데 못 고쳐. 그 당뇨병동 가가지고서 보다 보면은 꿀단지를 침대 밑에 숨겨놓고 막 드시고 막, 장난, 별하별 케이스가 다 많아요. 특히 이제, 여성 노인보다 또 남성 노인들은 또, 특히 또 그렇잖아요. 짠맛의 감수성이
낮잖아요. 짠맛의 감수성이 여러분들 같은 젊은이들에 비해서 아마 20% 5분의 1밖에 못 느끼잖아요. 아이, 애미야 국이 싱겁다. 이게 그거죠. 그것까지 해서 개선이 안 돼. 그 다음에 중요한 것도 경제. 경제적 상황하고 또 결합이 돼 있어. 그러니 싼 거 찾아가는 거죠. 생활이 여의치 못한. 근데 싼 것들은 정크푸드가 많고, 싼 것들은 칼로리만 높고 영양소는 되게 불균형한 경우들이 많잖아요. 이거 되게 중요하다. 뭐가 있어야 또 잘 먹지 않느냐. 머리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7번까지만 하고 쉴게요. 그 다음에 영양교육에 대한 인식과 적극성이 적다. 그리고 막 합리화시키죠?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웃기시네. 먹은 만큼의 칼로리가 있는 거지. 무슨 물이야? 공기야?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이거 다 거짓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각종 민간요법들. 그게 나한테 다 맞는 게 아닌데. 그리고 6번도 중요해요. 곧 판단되고 인식되는 게 아니다. 무슨 소리냐면 이거. 식품이나 이 영양 쪽에 대한 건 단기간으로 개선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꾸준하게, 루틴하게 이게 중요한 건데. 그죠? 이걸 다른 말로 되게 식품은 다른 말로 역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다. 역치는 뭐죠? 변화나 반응을 일으키는 그 최소한의 수치잖아요. 식품은 이게 되게, 약은 하나를 먹어도 열이 뚝 떨어지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식품은 그렇지가 않아서 꾸준하게 장기간 먹어야 된다. 비슷한 얘기죠. 장기적이고 비가시적이고 눈에 잘 안 보여. 복합적이요. 이게 보다 좋은 효과가 아주 천천히 나타난다. 그래서 꾸준히 규칙적으로 해야 된다. 뭐다? 영양교육은 7가지 이러해서 영양교육이 쉽지가 않다. 중요한 거 식습관, 그 다음에 인식, 적극성. 그럴 수 있어요. 다이어트가 왜 힘들게? 오늘까지만 먹고 내일부터 해야지. 오늘까지만 먹고 내일부터 해야지. 자꾸 이게 미뤄지고 이게 안 되는 거야. 꾸준하게. 그리고 한 이틀 굶었는데 현기증만 나고 몸은 괴로운데 몸에 변화가 없어. 그러니까 에이 포기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한두 번 포기해 이러면서 계속 포기하는 거죠. 이런 거다. 그래서 7가지를 기억을 해주시고 잠시 쉬었다가 3페이지에는 앞으로 나아갈 방향, 계획 수립 단계 중요한 부분들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